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Q가지색을 가지고 물감이 Q개 있대, Q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적절히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Q가지가 미지수죠, 미지수. 그래서 크로마틱, 이제 넘바 이제 이 G에 대한 어떤 다항식의 의미로 카이 G에 뭐 만약 이걸 Q 하면은 Q인데 X 일반적으로 X를 많이 쓰거든요, X. 그래서 이제 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카이랑 X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얘는 어떤 일반적 물감의 개수를 미지수로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되지 않겠나. 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물감의 수가 X개니까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X가지가 있죠. 물감이 X개니까. 근데 얘는, A의 색칠한 하나를 빼야 됩니다. 하나를 빼야 되니까 X 빼기 1이 되고, 얘는 이제 회로가 3이죠. 길이가 3이 회로죠. X 빼기 2죠, 여기는. 두 개를 빼야 되고. 근데 여기는 C의 색칠한 거 하나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x 빼기 1 요렇게. 그래서 이제 곱의 법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곱하면 크로마틱 그래프 G에 x에 관한 다항식이니까 곱하면 되죠. x 빼기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채색 다항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요 일반적으로 요 꼭지점이 4개죠. 꼭지점이 4개면은 꼭지점이 이제 n개면 이 채색 다항식도 이제 일반적으로 n차 다항식이다. n차 다항식. 그래서 이제 4차라는 거 좀 보이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제 5번까지 제가 하고 또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A에 채색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X 가지고 요 이웃했으니까 하나 빼고 얘 2개 빼죠. 왜냐면 요거 A, B에 색칠한 거 2개를 뺐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여기도 A에 색칠한 것과 C에 색칠한 거 2개를 빼야 됩니다. 빼야 되기 때문에 x-2가 됩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얘를 곱하면 크로마틱 G, x에 대한 다항식은 x 빼기 1, x-2의 제곱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요거는 틀이죠. 틀입니다. 서킷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가운데를 우리가 그냥 x라고 둬요, 일반적으로. 음. 그러면 얘는 하나 빼야 되는데 얘도 가운데 칠한 것만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가운데 칠한 거 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결론은 요 1번 그래프에 대한 채색 방식은 얼마가 됩니까? x 곱하기 x 빼기 1의 4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 2번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둬요. 그래서 얘 x 가지면 얘 하나 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또 회로죠. 여기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A랑 B랑 C랑 다 연계돼 있죠. 그럼 세 개를 빼야 되니까 x 빼기 3. 이렇게 해서 얘는 x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해서 채색 방식을 구할 수 있다. 뭐 어려운 얘기 없죠,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제 응용을 할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요. 실제로 이 그래프는 이 채색 방식을 이제 뭐 카이지에 뭐 x라고 합시다 그냥. 자, 이 그래프 카이지 x 이렇게 뒀는데 이 방식은 4개 인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4개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카이지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0이고 2를 대입해도 0이 돼요. 카이지에 2를 대입해도 0이 되고 카이지에 3을 대입해도 0이 되고 당연히 카이지에 0을 대입해도 0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카이지에다가 4를 대입했더니 이제 0이 아니죠.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은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인수 정리에 의해 가지고 0이 되기 때문에 이 채색수, 즉 세 개의 물감을 가지고는 색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요 가운데 물감을 제가 좀 빨간색으로 쓸게 다시. 여기 1번 물감이다. 그럼 여기 2번 물감, 3번 물감. 근데 여기는 그럼 1번, 2번, 3번 이웃해 있으니까 4번 물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채색수 크로마틱 넘버는 4가 되고 즉 4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는 이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 값이 0인데 4를 넣어야 비로소 0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값인 4가 바로 크로마틱 넘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됩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만약에 지의 채색수가 K다. K개의 물감을 가지고 이제 색칠할 수 있는 최소값이 이제 K다. 그러면은 이 채색 방식에 대해 가지고 K보다 작은 값, K-1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인수를 가질 거기 때문에 채색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K로부터는 이제 K를 대입했을 때부터는 이제 0이 아닌 값이 나온다. 이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가 n개인 그래프가 있으면 얘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n차 다항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예제 6번입니다. 예제 6번. 자, 지의 채색 방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크로마틱 넘버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인수들이 누가 있나 딱 보시고요. 맞죠? 그러면 0을 대입해도 0이고, 1 대입해도 0이고, 2 대입해도 0이고, 맞아요. 3을 대입해도 0이니까 결론적으로 비로소 요 크로마틱 넘버 4를 대입했을 때 비로소 0 이상이다. 따라서 카이지는 4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색 방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되겠죠? 됩니까? 자, 2번. 꼭지점의 개수가 3이고 채색수가 3이다. 그러면은 채색 방식을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꼭지점의 개수가 3이라면은 이 방식도 3차예요, 3차. 3차인데 채색수가 3이면은 3을 대입했을 때 0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하의 값에 대해서는 0이니까 2를 넣어도 1을 넣어도 0을 넣어도 죄다 0이 된다는 얘기니까 3차이면은 인수를 3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따라서 0을 대입해서 0이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x, 1 넣어서 0 돼야 되니까 x 빼기 1,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예를 좀 하나 들까요? K4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참 좋아요. 자, K 사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X 빼기 1, X 빼기 2, X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좀 감이 오죠. 그러면 K5면 X 빼기 4까지 쭉 곱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크로마틱 넘버 이제 완전 그래프 K사 요때는 뭐가 되냐면 X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를 곱하 4개를 곱하죠 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는 순열로 X, P, 4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 얘를 좀 약간 조심스럽게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다항식이니까 KN 이렇게 쓰고 X에 관한 다항식 얘는 X, P, N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완전 그래프의 어떤 채색 방식은 요 순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쪽 가면은 이제 채색 방식의 활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같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네 마리의 물고기가 있는데 A는 B를 잡아먹고 B는 또 C를 잡아먹고 C는 D를 잡아먹는데요. 그럼 같이 놔두면 안 되겠죠. 따로 떨어뜨려 놔야 돼. 그래서 잡아먹히는 물고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 네 마리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어항에 넣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단 빈 어항이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는데 물고기가 네 마리가 있죠. 그 네 마리를 이렇게 꼭지점으로 표현하시고 A, B, C D 이렇게 그려볼까요? A는 B를 잡아먹으니까, 어, 인접하게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색으로 색칠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B는 C를 잡아먹으니까 연결하고, C는 D를 잡아먹는다.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색수. 여기 뭐 빨간색, 파란색 하면 다른 어항으로 둘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 자, 그러면, 물론 최소 채색수는 얼마일까요? 1번 물감, 다시 여기 2번 물감, 1번 물감, 2번 물감. 그래서 물감은 이제 어항은 두 개로면 충분해요. 어항은 두 개. 그러니까 크로마틱 넘버는 이제 2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어항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래요. 세 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우선 채색 다항식을 이용할 건데 자, 어떻게 하냐? 이거 X라고 치면 얘는 하나 빼야 되죠. 근데 여기도 하나만 빼고 여기도 하나를 빼요.
왜냐 인접한 것만 색칠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그래프의 어떤 채색 방식은 뭐가 되냐면 x에 x 빼기 1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도 했지만 이 채색 방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이죠. 채색 방식에다 1을 대입해도 0인데 2를 대입했더니 비로소 0이 아니죠. 따라서 2가 크로마틱 넘버라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물감이 3개죠. 그럼 3을 대입하면 되죠. 크로마틱 G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얼마입니까? 3을 대입하면 83, 24입니다. 24. 그래서 정답은 24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어항이 3개가 어항이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되기 때문에 순열로 생각을 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이디어가 뭐냐면 빈 어항이 없어야 되니까 빈 어항이 있도록 존재하는 빈 어항.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항이 3개였거든요. 3개인데 요 채색수는 2잖아요. 최소 필요한 건 2개니까 빈 어항이 1개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빈 어항이 2개일 수 없어요. 그럼 고기 다 잡아먹힙니다. 없어요, 그럼. 맞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은 빈 어항. 어항이 토탈 3개니까 이 3개 중에 빈 어항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하나 생각하시고 맞죠? 그다음 그 이제 빈 어항을 결정했으면 나머지 이제 요 2개에다가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니까 채색수는 2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개의 물감을 가지고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다 이 얘기죠. 빈 어항을 결정하시고 결정했으면 나머지 2개 어항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니까 채색수가 2니까. 그래서 아까 전체 경우의 수가 24가지였으니까 여기서 6건의 수를 빼면은 정답은 18가지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 아래에 있는 내용은 설명을 좀 생략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1번은 뭐예요? 틀이죠. 수영도죠. 수영도고 2번은 완전 이분 그래프.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적인 다항식인데 이 개념을 이용해서 각각의 특수한 그래프에 대한 채색 다항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차근차근 해서 주제 선정하기 어려우면 이걸 주제로 해도 괜찮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62쪽까지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